암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면역계는 한정돼 있거든요.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나뉘어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암에 걸렸어요. 그러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를 낚는데 군대를 대부분은 암 쪽에 가 있고 군대를 이쪽에 많이 못 쓰는 거죠.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게 돼요. 그러니까 대응력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감기가 원래는 한 1주나 2주 전면 감기가 나야 되는데 한 달 지났는데 감기가 안 나요.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증상이 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이로 보통은 40대, 50대가 넘어야지 뭐 대상포진 이런 게 오는데 대상포진 같은 그런 면역 질환이 왔다. 그러면 이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신호들이 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이어트도 하지 않는데 한 달에 5kg가 빠졌다.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면역이나 우리 몸이 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그리고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체중 감소들이 나타나거든요. 전체적인 대사 저하가 나타나요.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자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만성 피로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뭐 과로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하다. 이런 게 만성 피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초기암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.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. 뭐냐면은 지속적인 통증이 암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를 근골격 문제로 오해해가지고 제 환자들 중에서는 어떤 환자들도 있냐면 암이 재발이 됐는데 뼈로 전이가 됐는데 그게 뭐 비슷하잖아요. 허리가 아프면 허리뼈로 전이되는 줄 모르고 그걸 계속 물리치료를 막 받다가 거기가 부러져 갖고 온 분도 있어요. 그래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분리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게 근육에서 온 건지 뭐 뼈에서 온 건지 아니면 장기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피부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피부 색소가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검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낫질 않아요. 이것도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게 낫지 않는다. 그러면은 이게 암에 걸렸는 신호로도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. 우리가 국가암정보센터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요.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5년 통계가 나와요.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암 종별로 쭉 나오거든요. 그걸 봤을 때 가장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. 췌장암은 특히 이제 췌장암 4기가 되면 췌장암이 뭐 간으로 전이가 됐다든지 이러면 4기인데 그런 경우에 생존율이 2.6% 정도밖에 안 돼요. 3%도 안 돼요. 그 다음에가 이제 담도암 계열이고요. 그런데 이제 이 췌장암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암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췌장암을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일리게 할 수 있다면 생존율이 50% 육박하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. 췌장의 위치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. 췌장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. 왼쪽에 있습니다. 왼쪽에 맨 앞에는 위가 있고요. 그 뒤로 비장이라는 게 있고 그 뒤로 췌장이 있습니다. 췌장은 등 쪽에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는 만약에 췌장암이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겠어요? 등이 아프겠죠. 등이. 특히 그 등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성분들의 브레이지어의 위치거든요. 거기가.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아프다 하면은 그게 단순히 뭐 아우 그냥 뻐근하네 등이 아픈 거네 뭐 감이 결렸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죠. 그리고 그 검사에는 요즘은 그냥 내시경만 해서는 췌장을 보긴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제 내시경 말고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붙여가지고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. 그 내시경 초음파라면 위에다 넣어가지고 췌장 쪽도 볼 수가 있어요. 초음파로.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법.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내시경만 평소에 우리가 위내시경은 자주 하지만 위내시경만 할 게 아니라 위내시경을 할 때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그 안쪽까지 보는 그런 검진을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이 왔을 때 통증이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.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데잖아요. 그러니까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면서 뭐 설사를 한다든지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서 체중이 떨어져요. 그래서 체중 감소 갑자기 왔다. 그러면 이제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황달이 왔다. 황달이 온 거는 이미 사실은
암이 꽤 큰 거예요. 췌장 머리 부분이 십이지향으로 들어가는 담도를 누른 거거든요. 그러면 담즙이 안 빠지니까 이제 그 담즙의 빌리루빈이 뭐 눈의 흰자나 피부에 쌓이면서 노랗게 변해서 황달이 오는 건데요. 황달이 오면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황달이 오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췌장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는 데라서 소화가 계속 안 된다. 이게 뭐 내가 체한 거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통 손을 딴다든지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뭐 굶는다든지 뭐 죽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며칠이면 해소가 되잖아요. 그런데 소화불량이 뭐 한 달이 넘어서 계속 그런다.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래된다든지,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. 지방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배변이 둥둥 떠요. 기름이 분해가 안 되니까 기름기가 거기 묻어 있어가지고 둥둥 뜨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에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머리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두경부라고 하죠. 머리랑 목 쪽. 이쪽의 신호는 첫 번째로는 두통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뇌종양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이거 누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구토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구역감이 생긴다. 이유 없이 구역감이 계속 생긴다.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신호입니다. 그리고 두통도 있고 또 시력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림프암, 목에 생기는 림프암이나 뭐 갑상선암이나 이런 건 덩어리로 만져져요. 우리가 이제 목에도 림프가 많고요. 여기 우리가 쇄골은 알고 있잖아요. 쇄골 상부 림프절이 우리 림프절 중에 세 번째로 큰 데예요. 여기가 이제 사타구니 림프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, 그 다음에가 여기거든요. 그래서 암이 여기서 전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은 많이 여기가 이제 덩어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덩어리를 평소에 좀 만져볼 필요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면 뭐 기침을 한다든지 피가 섞인 가래를 뱉는다든지 호흡이 이제 답답해졌는데, 일단은 폐는 뭐 절반 정도가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. 그래서 폐암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폐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말기에 발견되는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되겠죠. 내가 이유 없이 기침을 한다든지 기침을 오래 한다든지 그러면 기관지나 폐를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복부를 보면은 복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통이겠죠. 복통이나 등통증이나 또 이제 혈변. 혈변 중에 이제 사실은 제 환자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치질로 오해하셔가지고, 치질은 요 직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빨간 피가 묻어나와서 치질이 있던 분이 자기는 당연히 이제 암은 아닐 줄 알고 검진을 안 하신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치질이 아니었고 대장암이었는데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. 그래서 혈변이라도 빨간 변이 나오더라도 좀 대장 내시경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혈변 말고도 검은 변은 이미 안쪽에서 암이 생긴 경우에 검은 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흑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다, 먹기 싫다, 이것도 요 소화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위암일 수도 있고요. 췌장암일 수도 있고, 이런 식욕부진도 식욕부진, 소화불량 이런 것들도 이제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피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피부암이 좀 덜한 편이에요, 발생률이. 그러니까 외국은 막 태닝 이런 거 엄청 하잖아요. 사실 그 태닝이 좋은 게 아닙니다. 그 자외선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외선을 계속 쏘이는 게 좋은 게 전혀 아니고요. 그래서 뭔가 점이 생겼다든지 뭐 사마귀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, 크기가 막 큰다,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. 피부암 중에 안 좋은 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색종이라는 건데, 제 환자 중에는 슬리퍼를 맨날 그 여름에 이제 슬리퍼를 오랫동안 신었는데 오른발에 그 부위가 계속 이제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. 그걸 몇 년을 그냥 둔 거예요, 이분이. 그리고 또 그 슬리퍼를 신고.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흑색종이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이 오래돼도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이상한 게 오래 간다, 그러면 관찰을, 검진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골반 쪽으로 가면은 자궁경부암이나 이제 자궁 뭐 체부암이나 이런 암들은 질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질출혈뿐만 아니라 분비물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골반의 통증이, 이걸 우리가 골반통이라고 부르는데 이유 없이 골반이 계속 은은하게 아프다,
뭐 가끔은 막 찌를 듯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.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이 이제 방광의 바로 밑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립선이 두꺼워지거나 암이 생기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죠. 그래서 소변에 혈액이 있으면 방광암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. 소변이 안 나오면 전립선암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오면 빨리 검진을 이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